노후지혜 TV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이제 나이가 들어서 그런지 성한 곳이 없네. 하루에 병원을 몇 군데나 가는지. 점점 주위에서 이런 말들이 많이 들립니다. 하지만 여러분, 아프지 않고 건강하게 살고 싶지 않으십니까? 여러분은 건강을 위해 무엇을 하고 계십니까? 건강은 하루아침에 만들어지지 않습니다. 작은 습관의 변화로부터 시작됩니다. 오늘 이 영상을 보신다면 지금 당장 실천할 수 있는 것부터 시작해 보시기 바랍니다. 본격으로 시작하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를 한 번씩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저는 올해 83세가 된 의사 박지원입니다. 제 나이에도 매일 아침 직접 운전해서 병원으로 출근하고 아침 7시에 진료를 시작하고 일주일에 3번은 수술을 집도합니다. 많은 환자분들이 제 나이를 듣고 놀라시는데 모두들 건강하게 사는 비결을 묻습니다. 하지만 사실 특별한 비결은 없습니다. 다만 제가 오랜 시간 수많은 환자들을 만나며 깨달은 건강의 원칙들을 지켜왔을 뿐입니다. 최근 제 진료실을 찾은 78세 할머니께서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선생님처럼 건강하게 나이 들고 싶어요. 비결이 뭔가요? 그 순간 저는 결심했습니다. 제가 알고 있는 건강의 비밀들을 더 많은 분들과 나누어야겠다고 말입니다. 여러분들도 오늘 영상을 다 보신 후 3가지라도 꼭 실천하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 비밀은 아침 체온입니다. 젊었을 때는 별로 신경 쓰지 않던 것이었는데 70대 이후에는 아침 체온이 면역력을 결정하는 가장 중요한 지표가 됩니다. 제 경우도 30년 전부터 매일 아침 체온을 측정해 왔습니다. 36.5도 이하로 떨어지면 그날은 반드시 따뜻한 생강차를 마시고 가벼운 스트레칭으로 체온을 올립니다. 연구 결과를 보면 아침 체온이 35.9도 이하인 노인의 경우 감기나 폐렴에 걸릴 확률이 3배나 높아진다고 합니다. 제가 50년간 진료하며 본 건강한 노인들의 공통점도 바로 아침 체온 관리였습니다. 하루를 시작하는 체온이 곧 그날의 건강을 좌우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아침 체온을 높이는 가장 좋은 방법은 이불 속 스트레칭입니다. 저도 매일 아침 눈을 뜨자마자 이불 속에서 10분간 간단한 스트레칭을 합니다. 무릎을 가슴까지 올렸다 내렸다 하는 동작을 20회 정도 하는 것만으로도 체온이 0.3도 이상 올라갑니다. 그리고 반드시 따뜻한 물을 한 잔 마신 후에 일어나는 것이 중요합니다. 두 번째 비밀은 장 건강입니다. 제 진료실을 찾는 많은 어르신들이 변비로 고생하시는데 이는 단순한 불편함을 넘어 심각한 건강 문제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제 경험상 장수하시는 분들의 공통점은 바로 건강한 배변 습관이었습니다. 저는 매일 아침 기상 직후 500ml의 물을 마십니다. 따뜻한 물 절반과 차가운 물 절반을 큰 컵에 담아 천천히 마십니다. 이것은 50년 전 은사님께서 가르쳐 주신 습관인데 이것이 제 건강을 지켜준 가장 큰 비결이었다고 생각합니다. 물을 마신 후에는 반드시 15분간 걷습니다. 이는 장의 연동 운동을 촉진하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입니다. 최근 서울대병원 소화기내과 연구팀의 발표를 보면 아침 공복에 물을 마시는 습관이 있는 노인들의 대장암 발병률이 그렇지 않은 분들에 비해 45% 낮다고 합니다. 또한 규칙적인 배변 습관은 치매 예방과도 밀접한 관련이 있다는 사실이 밝혀졌습니다. 특히 주목할 만한 것은 장내 미생물과 수명의 관계입니다. 제가 80세가 넘은 환자분들을 대상으로 조사해 보니 건강하게 장수하시는 분들은 하나같이 발효식품을 즐겨 드셨습니다. 김치, 된장, 요구르트 같은 발효식품은
장내 유익균을 늘리는 가장 좋은 방법입니다. 매일 아침 발효식품과 함께 현미를 섭취하면 더욱 좋습니다. 현미에 포함된 식이섬유는 장내 미생물의 먹이가 되어 유익균의 성장을 돕습니다. 제 아침 식사도 늘 현미밥과 된장국, 그리고 김치로 시작합니다. 83세의 나이에도 하루도 빠짐없이 이 식단을 지키고 있습니다. 세 번째 비밀은 단백질 섭취입니다. 제가 50년간 진료실에서 만난 건강한 노인분들의 공통점은 단백질을 충분히 섭취한다는 것이었습니다. 많은 어르신들이 나이가 들면서 고기를 멀리 하시는데 이는 매우 위험한 생각입니다. 70세 이상이 되면 근육량이 급격히 감소하는데 이를 근감소증이라고 합니다. 제 연구에 따르면 단백질 섭취가 부족한 노인의 경우 3년 내 낙상 위험이 2.4배 증가했습니다. 하루에 필요한 단백질은 체중 1kg당 1.2g입니다. 예를 들어 체중이 60kg이라면 하루 72개 단백질이 필요합니다. 제가 매일 아침 반드시 먹는 것이 있습니다. 바로 삶은 계란 2개와 두부 반모입니다. 점심에는 생선이나 닭가슴살을, 저녁에는 두부나 콩을 먹습니다. 이렇게 하루 3끼의 단백질을 분배해서 섭취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한 번에 많이 먹는 것보다 조금씩 자주 먹는 것이 흡수율이 높기 때문입니다. 특히 80이 넘으면 단백질 흡수율이 젊었을 때의 절반 수준으로 떨어집니다. 그래서 저는 환자분들께 단백질이 풍부한 간식을 드시라고 권합니다. 삶은 계란, 견과류, 두유 등이 좋은 선택입니다. 제 진료실에 오시는 90세 김옥순 할머니는 이런 식사 습관으로 여전히 혼자서 장을 보시고 산책도 하십니다. 단백질과 함께 반드시 섭취해야 할 것이 비타민 D입니다. 비타민 D는 단백질의 근육 합성을 돕는 필수 영양소입니다. 하루 15분이라도 햇빛을 쬐는 것이 중요한 이유가 바로 이것입니다. 저도 매일 점심시간에 병원 앞 공원을 산책하는 것을 일과로 삼고 있습니다. 날이 좋지 않아 산책하지 못하는 날에는 비타민 D 영양제라도 꼭 섭취합니다. 네 번째 비밀은 혈액순환입니다. 제 나이 83세에도 수술을 할 수 있는 이유는 혈액순환 관리 덕분입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발 건강입니다. 발은 제2의 심장이라고 불릴 만큼 혈액순환에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저는 매일 저녁 잠들기 전 20분간 족욕을 합니다. 물 온도는 4042도가 적당합니다. 이때 중요한 것이 족욕하는 시간입니다. 밤 9시 이전에 해야 숙면에도 도움이 됩니다. 족욕 후에는 발가락 하나하나를 꼭꼭 주물러 줍니다. 이는 뇌졸중 예방에도 매우 효과적입니다. 혈액순환에서 또 하나 중요한 것은 걷기입니다. 저는 50년 전부터 하루 30분 걷기를 실천해 왔습니다. 비가 오나 눈이 오나 단 하루도 거르지 않았습니다. 걸을 때는 발 뒤꿈치부터 천천히 내딛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것이 정맥순환을 돕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입니다. 특히 주목할 만한 것은 발목 펌프 운동입니다. 앉아서 발목을 위아래로 움직이는 간단한 운동인데 이것만 하루 100회씩 해도 하지정맥류를 예방할 수 있습니다. 제가 진료하는 95세 이상 환자들의 공통점도 바로 이 운동이었습니다. 혈액순환이 잘 되면 치매 예방에도 큰 도움이 됩니다. 최근 연구에 따르면 발목 펌프 운동을 꾸준히 하는 노인의 경우 인지기능 저하 속도가 절반으로 감소했다고 합니다. 저 역시 진료 중간중간 이 운동을 하고 있습니다. 다섯 번째 비밀은 체온 관리입니다. 83세 의사로서 가장 강조하고 싶은 것이 바로 이것입니다. 체온이 1도만 떨어져도 면역력은 30% 감소합니다.
특히 70대 이후에는 기초 체온이 자연스럽게 낮아지는데 이를 방치하면 심각한 건강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제가 50년간 관찰한 결과 장수하는 노인들의 평균 체온은 36.5도 이상이었습니다. 반면 잦은 질병으로 고생하시는 분들은 대부분 36도 이하였습니다. 체온을 올리는 가장 좋은 방법은 따뜻한 물 마시기입니다. 저는 하루에 6번, 2시간 간격으로 따뜻한 물을 마십니다. 특히 중요한 것이 온목 온족입니다. 목과 발을 따뜻하게 하라는 뜻인데, 이는 제가 50년간 실천해온 건강 비결입니다. 목에는 항상 얇은 스카프를 두르고 발에는 양말을 신습니다. 여름에도 예외는 없습니다. 에어컨 바람이 직접 목에 닿지 않도록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체온 관리에서 또 하나 중요한 것이 반신욕입니다. 매일 저녁 3840도의 물에 배꼽 아래까지만 20분간 담그는 것입니다. 이것이 심장에 무리가 가지 않으면서도 체온을 효과적으로 올리는 방법입니다. 반신욕 후에는 반드시 따뜻한 물 한 잔을 마셔야 합니다. 기억하십시오. 체온은 생명의 온도입니다. 36.5도를 지키는 것. 이것이 건강한 노후의 시작입니다. 6번째 비밀은 수면의 질입니다. 83세의 나이에도 매일 7시간의 숙면을 취하는 것이 제 건강의 핵심입니다. 수면 시간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수면의 질입니다. 깊은 잠을 자는 90분이 얕은 잠을 자는 6시간보다 더 가치 있습니다. 숙면을 위한 첫 번째 원칙은 취침 시간의 일관성입니다. 저는 50년간 밤 10시에 잠들어 새벽 5시에 기상하는 생활을 지켜왔습니다. 휴일도 예외가 없습니다. 이는 체내 시계를 안정적으로 유지하는 가장 확실한 방법입니다. 두 번째는 취침 전 3시간의 관리입니다. 이 시간에는 절대로 카페인이 든 음식을 먹지 않습니다. 커피는 물론 녹차나 초콜릿도 피해야 합니다. 대신 저는 매일 저녁 8시에 따뜻한 우유에 꿀을 타서 마십니다. 우유에 들어있는 트립토판이 수면, 호르몬 분비를 촉진합니다. 세 번째는 침실 온도입니다. 수면에 가장 좋은 온도는 1820도입니다. 특히 노년기에는 체온 조절 능력이 떨어지므로 이불의 두께도 중요합니다. 저는 계절별로 이불을 바꾸는데 여름에도 얇은 이불은 반드시 덮습니다. 제가 진료하는 95세 환자분은 이런 수면 관리로 20년간 수면제 없이 숙면을 취하고 계십니다. 좋은 잠은 곧 건강한 삶의 기초가 됩니다. 7번째 비밀은 뇌 건강입니다. 제 전문 분야가 신경과인 만큼 뇌 건강의 중요성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습니다. 특히 70대 이후에는 뇌세포가 하루 평균 10만 개씩 감소하는데 이를 막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제가 실천하는 첫 번째 방법은 오른손잡이라면 왼손 쓰기입니다. 매일 아침 일기를 왼손으로 씁니다. 처음에는 글씨가 알아볼 수 없을 정도로 흘겨 나왔지만 이제는 꽤 반듯하게 쓸 수 있습니다. 이런 훈련이 뇌의 새로운 신경회로를 만드는데 매우 효과적입니다. 두 번째는 숫자 거꾸로 말하기 훈련입니다. 매일 아침 그날의 날짜를 거꾸로 말하는 것으로 시작합니다. 예를 들어 오늘이 1월 25일이라면 520일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이후 전화번호나 주민등록번호도 거꾸로 말하는 연습을 합니다. 세 번째는 후각 자극입니다. 후각 신경은 뇌와 직접 연결되어 있어 다양한 향기를 맡는 것이 치매 예방에 큰 도움이 됩니다. 저는 매일 아침 레몬, 로즈마리, 라벤더 등 서로 다른 향을 맡습니다. 향기를 맡으면서 그 향과 관련된 추억을 떠올리는 것도 중요합니다. 마지막으로 가장 중요한 것은 사회적 관계입니다.
혼자 있는 시간이 길어질수록 뇌는 급격히 노화됩니다. 저는 주 2회 바둑 모임에 참석하고 주 1회는 의대 후배들과 만나 최신 의학 정보를 공유합니다. 8번째 비밀은 호흡과 산소포화도입니다. 제 진료실에는 작은 산소포화도 측정기가 항상 있습니다. 70대 이후에는 폐 기능이 급격히 저하되어 산소포화도가 떨어지기 쉽습니다. 정상 수치는 95% 이상인데 90% 이하로 떨어지면 심각한 건강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저는 매일 아침 478 호흡법을 실천합니다. 4초간 코로 숨을 들이마시고 7초간 참았다가 8초간 입으로 천천히 내쉬는 방법입니다. 이것을 5회만 반복해도 산소 포화도가 23% 상승하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특히 중요한 것이 복식 호흡입니다. 배가 부풀어 오를 때까지 깊게 숨을 들이마시는 것입니다. 저는 진료 중간중간에도 이 호흡법을 실천합니다. 긴 수술을 집도할 때도 이 호흡법 덕분에 체력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호흡 건강을 위해서는 자세도 매우 중요합니다. 허리를 곧게 펴고 앉아 있는 것만으로도 폐활량이 20% 증가합니다. 저는 진료실 의자에 작은 베개를 놓아 바른 자세를 유지합니다. 또한 2시간마다 한 번씩 일어나 심호흡을 하며 스트레칭을 합니다. 이러한 관리 덕분에 83세의 나이에도 산소 포화도를 98% 이상 유지하고 있습니다. 호흡은 생명의 기본입니다. 깊은 호흡 한 번이 약 100알보다 더 효과적일 수 있습니다. 마지막 9번째 비밀은 마음 관리입니다. 50년간의 의료 경험에서 깨달은 가장 중요한 진리는 마음과 건강이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제가 만난 90세 이상의 건강한 노인들은 모두 긍정적이고 평온한 마음을 가지고 계셨습니다. 저는 매일 아침 거울을 보며 웃는 연습을 합니다. 단순해 보이지만 웃는 행위만으로도 세로토닌이 분비되어 면역력이 높아집니다. 실제로 하루 10번 이상 웃는 노인의 경우 그렇지 않은 분들보다 감기 걸릴 확률이 60% 낮다는 연구 결과도 있습니다. 마음 관리의 핵심은 감사하기입니다. 저는 매일 밤 잠들기 전 그날 있었던 감사한 일 3가지를 적습니다. 아무리 힘든 하루였어도 감사할 일은 반드시 있습니다. 맛있는 식사를 했다거나, 좋은 날씨였다거나, 환자의 미소를 보았다거나, 특히 중요한 것이 분노 관리입니다. 화가 날 때마다 저는 깊은 숨을 3번 쉽니다. 그리고 이 상황이 24시간 후에도 중요할까? 라고 자문합니다. 대부분의 경우 답은 아니오입니다. 이런 연습을 통해 혈압약을 끊은 환자들도 많습니다. 행복은 건강의 비결이고 건강은 행복의 비결입니다. 이것이 제가 83세 현역 의사로 살아갈 수 있는 가장 큰 이유입니다. 오늘은 제가 50년간의 의료 경험을 통해 발견한 9가지 건강 비밀을 나누었습니다. 많은 분들이 이런 질문을 하십니다. 선생님, 83세에도 어떻게 수술을 하실 수 있나요? 그때마다 저는 이렇게 답합니다. 오늘 말씀드린 원칙들을 지켜왔기 때문입니다. 체온 관리, 장 건강, 단백질 섭취, 혈액순환, 체온 관리, 수면의 질, 뇌 건강, 호흡법, 그리고 마음 관리. 이 9가지 비밀은 제가 수많은 환자들을 진료하며 발견한 장수의 지혜입니다. 특히 90세 이상의 건강한 노인들에게서 공통적으로 발견한 생활 습관이기도 합니다. 다음 영상에서는 더욱 특별한 내용을 준비했습니다. 90세 의사가 절대 먹지 않는 음식 7가지를 통해 여러분의 식탁을 건강하게 바꾸는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또한 100세까지 치매 없이 사는 놀라운 비결도
곧 공개할 예정입니다. 이런 소중한 건강 정보들을 놓치지 않으시려면 지금 바로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을 해주세요. 특히 알림 설정을 해두시면 새로운 영상이 업로드되는 즉시 시청하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건강한 노후를 위해 83세 현역 의사가 직접 전하는 생생한 건강 비밀을 가장 먼저 만나보세요. 제 진료실에는 매일 수많은 분들이 건강 상담을 위해 찾아오십니다. 그때마다 저는 말씀드립니다. 건강은 하루아침에 만들어지지 않습니다. 작은 습관의 변화로부터 시작됩니다. 오늘 이 영상을 보신 여러분들도 지금 당장 실천할 수 있는 것부터 시작해 보시기 바랍니다. 다음 주에는 더욱 놀라운 건강 비밀을 가지고 찾아뵙겠습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주변의 소중한 분들에게도 공유해 주세요. 여러분의 한 번의 클릭이 누군가의 인생을 건강하게 바꿀 수 있습니다. 건강한 노후는 결코 우연히 찾아오지 않습니다. 이 채널과 함께 건강한 노후를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긴 시간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 모두의 건강과 행복을 기원하며 다음 영상에서 다시 뵙겠습니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잊지 마세요. 지금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